유태현 마술사님께서는 잘못하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돈에 젖힌 거 환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가치라고 믿고 있는 일을 그만큼의 정당한 보수와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만들어진 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이렇게 날림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폄하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좀 바꿔보고 싶다 하는 뜻에서 자기 고집을 부린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태연 마술사님께도 고집은 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편하게 우리 두 분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괜찮으니까 질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저기 검정을 입은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질문 쓰신 거 있으면 주시면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쑥스러워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으니까 뭐든 괜찮습니다. 예은이 같이 좀 예. 의자도 갑자기 없어도 되네. 여기 질문 한번 할래요? 네, 괜찮아요. 뭐든 괜찮습니다. 자, 묻고 싶은 거 아무런 괜찮아요. 우리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 선생님들 괜찮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분도 있고 아이들 주관하는 분이 계시는데 네. 예. 유태현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예. 저는 현재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예. 저희도 마술반이 있거든요. 예. 근데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많이 접수를 하셨다가 네. 수업을 이제 듣다 보면 재료 때라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네.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수강생들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 과정이 아닌 정말 흥미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꼭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네. 마술을 좀 지역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게 잘못되게 전파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전라도에는 마술 강사가 엄청난 숫자의 마술 강사가 있습니다. 그럼 마술사랑은 구분된 직업입니다. 완전히 구분된 직업이고요. 마술 인구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술 강사입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마술 도구가 없으면 마술을 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한마디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을 가르친다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조차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돈이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하는 거란 겁니다. 저도 물론 강의를 나갑니다. 그렇지만 나가는 내용은 다르죠. 나가는 내용은 다르고 오신 분들 또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배워서 나중에 자기가 무대에 올라가서 노후가 보장된 지금 이제 정년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요. 예, 그리고 정년이 끝나고 나서 취미 생활도 하면서 자원봉사 한다라는 명목으로 조금 한 돈 10만 원 좀 받으면서 예, 이렇게 일을 취미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는 그걸 배우시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막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안 좋은 생각이죠. 네, 안 좋은 생각인데 그게 만약에 잘 확산되더라도 저는 마술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확산되기를 원하지만 그 인식이 잘못되는 길을 억지로 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아무튼 여기까지네요. 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마술사 관련 진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오늘 키포인트니까요. 이제 여쭤볼 거 있나요? 다른 부분들. 의료계는 대표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쪽도 그 전망, 앞으로의 전망. 사실은 의과대학 들어가기는 힘들다. 그러면 다른
파라메디컬이라고 하는 그런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사 있죠. 그 다음에 체열하고 검사해주는 피검사해주는 임상병리사, 또 물리치료실 가면 물리치료사, 또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 오셨나요? 사회복지사. 또 영양실에 가면 영양사. 그런 여러 부류가 있는 데가 병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의사 이런 데는 하지 말고 병원이라는 조직, 병원엔 17개 직업군이 있는데 그런 병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네,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원장님께. 너무 날카로운 질문은 좀 한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원장님 개인적인 질문으로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하셨는지. 오늘 강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군산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이전에 역할을 못했다가 전라북도 운영이 바뀌면서 많이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데 군산의료원이 왜 바뀌게 됐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역시 어려운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전문가도 알아보신다고. 사실 아마 아까 강의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기자분, 학생 기자 두 분이 제 방에 와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85년도 때만 해도 제가 85년도 의과대학을 들어왔었는데 의과대학이 많지 않았고 의사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시들시들하지 않았어요. 의사선생님들이. 의사선생님 얼굴 보기 힘들었고 그 당시에 돌아가시면서도 돈이 없어서 의사선생님을 못 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시절에 대부분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 물어보면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이 꿈이었고 좀 지나면은 어떤 국방부 장관이 됐다가 구체적으로 고학년이 되면서 구체적인 꿈들이 바뀝니다. 선생님이나 또는 교수가 되겠다, 또는 연구를 하는 교육자가 되겠다. 여러 가지 꿈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 의사가 되는 것이 제 꿈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아팠던 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 집안에도 아픈 분들이 많았고 해서 아픈 분들을 정말 치료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생겼어요. 저희는 초등학교 시절이 아니고 국민학교 시절이죠. 6학년 때 꿈이, 근데 6학년 때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지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나머지 학습반에서 이렇게 나머지 공부를 하고 했던 아주 학습 지진아였는데 6학년 때부터 공부를 좀 했고 중학교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서서히 이뤄나갔고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꿈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애기들처럼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는 많은 수익을 얻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분들은 결국 의사 생활 재미가 없어요. 저처럼 못 듣고 삽니다. 저는 매 생일이라고 했잖아요. 재밌게 사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 1월부터 도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장은 2012년도 9월에 됐었고 그때는 원광대학교 위탁 시절에 원장이 됐었고 그때부터 원장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원장이 된 이유가 있어요. 45이 채 안 된 젊은 원장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산의료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14년째 원광대학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지만은 어떤 돌파가 없었고 그래서 젊은 원장은 현장에서 근무를 14~15년 했던 현장에서 근무했던 그때는 제가 교육부장이었는데 현직 간부를 원장으로 올리는 강수를 원광하고서 든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 9월부터 병원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부터 병원 수입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현재는 2014년도 1월부터 도청 소속이 됐고 제가 일본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저희 병원은 경영을 하는 데고 큰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전하고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 비전을 직원들에게 줬는데 비전은 어떤 비전을 줬냐면은 1번 공공성은 최대, 공공성은 최대를 줬고 두 번째 의료질은 항상, 의료질은 최고, 그 다음에 경영은 향상이라는 세 가지 비전을 줬습니다. 공공성을 최대로 잡으니까는 자연스럽게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경영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런 평가가 좋아지는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이 민간하고 틀리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됐고 환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비결은 공공성 강화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질문 주세요. 뭐, 줘보세요. 아, 저 또 난독증도 있거든요. 은퇴원 마술사님이 하는 말씀인데요.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는데 마술 공연을 어떻게 하며 또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대회 나가면 사람도 많고 긴장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연습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얼만큼 연습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알고 싶어요. 복잡하네요. 네. 일단 뭐 공황장애 해결은 아직도 안 됐습니다. 아직도 안 됐고 가끔가다 그런 경우를 마주칩니다. 네. 최근에는 서울에 일단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이제 갔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간만에 버스를 타고 딱 터미널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렇게 느꼈는데 그런데 왜 어떻게 오순되게 무대에서는 잘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무대에서는 제가 독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말할 수 있고 그냥 제 얘기를 그냥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네, 그때만큼은 저 혼자만의 뭔가 공간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상하게 근데 이런 대화에서는 좀 힘들어요. 땀 삐질삐질 나고 네, 그냥 저는 대사를 놓고 하거든요. 대사가 쭉 있습니다. 모든 애드립까지 대사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 보면은 제가 말을 하는 게 완전 다를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홈백돌이 마술사들 많이 있는데 네, 그 마술사들도 공연하는 게 다를 겁니다. 꼭 한번 공연 보세요. 네, 보시면은 마술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또 마술 연습을 얼만큼? 마술 연습은 제가 또 그걸로 유명한데요. 연습을 안 하는 마술사로 유명합니다. 연습을 또 대회 나가기 전에는 거의 연습이 생활의 일부였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도 공 돌리고 있고 뭐 계속 하는 거고요. 마술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면서는 계속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생활이 마술인 거지. 뭐 굳이 뭐 연습 시간이 뭐 14시간 돼요 막 이러고 하는 거 보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냥 잘 때까지 마술인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서 마술을 이제 만들고 아이디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는 못했는데요. 의원님 마술사님 같습니다. 일단 우리 원장님부터. 네. 의사 진짜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냐면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인데 최근에 수술했던 분이 있습니다. 전국을 다 돌면서 수술을 못해야 한다고 하는 분을 합격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거 표현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 표현은. 네. 그 성취감, 그리고 그 환자를 도와줬다는 그 자기 만족감, 그런 건 많습니다. 그 반대로 슬픔도 있어요. 안 됐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됐을 때, 얼마나 진짜 속상하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합니다. 이게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때 정말 슬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술 먹습니다. 마술사님도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거의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생각해놓은 마술사는 보통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상상하고 그걸 이루는 게 마술사니까요. 날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상상을 베이스로 그거 어떻게 하면 날 수 있는가 모든 방법을 다 찾아서 결국에는 그 나름 마술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진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환산할 수 없어요. 거기에 그것에 관련 만약에 시를 쓴다면은 뭐 시를 그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뭐 부르는 가격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그걸 따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마술을 만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그 노력의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 따질 수가 없는데 그 마술이 성공됐을 때는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도 있어요. 예, 똑같습니다. 선생님, 술 드십니까? 아, 저는 약 먹습니다. 예, 아, 예, 원장님은 술 드시고요. 마술사는 약을 그냥 수면 중. 수면제고 잔대요. 자, 우리 혹시 더 없으시면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거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 되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간호사 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공부는 또 하기 싫대요. 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꿈이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간호사 되려면 뭐 6, 7년 걸린다던데 오랜 시간 걸리나요? 아니면 주무사 되어야 하나요? 학원만 다니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나 말은 못하겠고 왼쪽으로 좀 봐주시면 돼요. 군산은 간호사가 되기 아주 쉬운 도시입니다. 군산에 간호대학이 5개 있어요. 군산에 간호대학이 300명 정도 뽑는 군산 간호대학이 있습니다. 옛날 개정대학이라고 하죠. 개정간호대. 두 번째 또 많이 뽑는 데가 군산대학교 간호학과가 있어요. 80명 뽑아요. 그 다음에 호원대학교에서도 한 40명 뽑습니다. 서해대학교, 분장대학교도 30-40명 뽑아요. 5개의 학교가 있고 인근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간호사를 또 100명 정도 뽑고 보건전문대학에서 또 한 200명 뽑아요. 익산하고 군산만 해도 한 500에서 600명들 뽑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고요. 학교 성적은 중간 정도 하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간호학과, 의과대학 간호학과나 군산대학교 간호학과를 들어가려면은 조금 더 성적이 좋아야 되지만은 한 중간 정도 하면은 분장대학교나 이쪽에는 군산 간호대학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간은 3년 걸려요. 아니 4년. 간호대학이 전부 다 4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대학에는 다 3년이었는데 현재는 4년으로 싹 바뀌어 있고 4년만 공부하면은 간호사가 될 수 있고 현재 공급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연봉이 3,500만 원 정도 초봉이 1년째 3,500만 원 정도 연봉이 되고 한 10년 되면 연봉이 한 5천만 원에서 괜찮은 직종이에요. 시집은 잘 가요. 시집 아주 잘 가요. 아주 대중에는 의사 선생님들 만나서 시집 가는 시집을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 가요. 예, 시집 잘 갔네. 네, 연봉도 괜찮은 것 같고. 예, 참고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저 정리 없으면 이게 또 뭐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함께 좀 정리 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이 친구가 우리나라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은 이렇다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만 하고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 진짜 대단하죠. 얼로 튈 줄 모르는 청소년들이에요. 천방지축이라는 표현 아까 교장 선생님이 들어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포텐셜리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 에너지를 잘 가꾸고 본인을 사랑하고 희망을 준다면 충분히 좋은 어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 3주 전쯤 됐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진짜 북한 배치가 있었을 때 전쟁이 난다 막 할 때 진짜 난리 났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청소년들 돈이 하나 없었고 또 청소년들에게 인터뷰했을 때 전부 다 자원 입대한다고 했었어요.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 어른들이 기성 세대들이 봤을 때는 참 뭐 문제 있다고 하지만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금 청소년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제가 오늘 제 강의 제목을 희망 브랜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희망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꼭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 청소년 활동부터 계속 이렇게 했던지라 지금의 현재 청소년들은 부모님한테 이끌려 다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자기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대로 찾아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걸 부모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정말 부모님의 원대로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힘겹게 망해버린 인생들도 있는 겁니다. 정말로 바란다면은 부모님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네,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그냥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술사 말고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제가 네이클로버를 되게 잘 찾아요. 네, 정말 다쳐도 찾아요. 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렇게 찾아요. 네,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막 20개 막 한 밭에서 이렇게 모아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능력이죠. 네. 근데 네이클로버를 전혀 못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행운을 축하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건데 그 네이클로버를 찾는데 필요한 노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나 로또 1등 됐으면 좋겠어. 하는데 로또를 사지도 않으면 전혀 될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간호사가 되는데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되기 위한 그냥 노력의 시간이 그걸 찾는 네이클로버를 찾는 시간이 누가 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밭을 찾으세요.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라고 마지막에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예가 뭔지 아세요? 노예 종. 단순하잖아요. 노예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주인에게 월급도 받고 살 집도 받고 하는 게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예전에만 노예나 종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노예나 종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시켜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우리 문태현 마술사님과 김영진 원장님 두 분은 전혀 다른 직종이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노예는 아닌 것 같아요. 노예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인인 것 같아요. 자기 삶의 주인이고 전혀 다른 직종과 다른 월급과 다른 삶을 살지만 주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오늘 이거 하나는 키워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청소년들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간의 주인된 의식으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적 삶 이런 거 좀 풍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달톡 콘서트 1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